핀란드 북부 해가 지지 않는 겨울의 끝자락. 체감 온도는 영하 45도. 벽난로를 아무리 떼도 거실 한쪽만 따뜻할 뿐 가족들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발끝이 시려웠고 아이들은 장난감을 내려놓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죠.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한국의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으로 겨울을 지낸다니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순간 그건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의 작은 마을 루오스타리에서 태어나 자란 타피오 헬레바라입니다. 올해로 52살이 된 저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몫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무로 집을 짓고 낡은 창틀을 교체하고 추위가 스며드는 벽틈을 메우는 일을 하며 이 혹독한 지역의 겨울을 조금이나마 견디게 도와주는 것이 제 일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겨울이 되면 해는 떠오르지 않고 영하 3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는 날이 이어집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45도에 육박하죠. 피부가 노출된 채 10분 이상 야외에 있다가는 동상을 입기 십상입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차가운 바닥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열재를 써도 아무리 벽난로 불을 오래 떼도 따뜻해지는 건 거실 한켠뿐이고 바닥은 항상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손이 시려 다시 담요 속으로 파고들었고 관절염을 앓는 어머니는 무릎을 수건으로 감싼 채 벽난로 옆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이불을 몇 겹이고 덮으며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키셨지만 저는 그 차가운 바닥 위에 부모님이 잠들고 있다는 사실이 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웃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집은 벽난로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고 그 열기가 닿지 않는 침실은 완전히 냉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추워서 그 방에는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셨죠. 젊은 부부의 집에서는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었지만 비싼 가스 비용 때문에 보일러를 약하게 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늘 콧물을 흘리고 있었고 부모는 미안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늘 그 집들을 고쳐주면서 느꼈습니다. 아무리 창틀을 교체하고 단열재를 보강해도 바닥이 차가운 이상 진정한 따뜻함은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가 남쪽 헬싱키에 사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말했죠. 타피오, 헬싱키에서 열리는 국제건축 박람회에 꼭 한번 가봐. 너 같은 목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이 많을 거야.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부 도시는 겨울이 훨씬 덜 춥고 그들의 기술이 우리 북부의 살인적인 추위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가 무릎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봐야 해. 이런 생각으로 저는 큰 결심 끝에 헬싱키로 떠났습니다. 박람회장에는 수백 개의 부스가 있었고 북유럽의 최신 건축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고효율 단열재, 3중 유리 시스템, 스마트 보일러 등등.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 뿐이었고 진짜 겨울의 본질인 바닥 냉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한 구역에서 한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코리안 트러디셔널 히팅 시스템 온돌. 고개를 갸웃거리며 들어간 그 부스 안엔 놀라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한국식 방이 재현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특별한 구조물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디디는 순간 제 발끝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르게 퍼지는 마치 자연 속에서 온기를 품은 듯한 부드러운 열감이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자 그 온기가 손바닥을 감쌌고 저는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부스 안에 있던 한국인 관계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입니다. 바닥 아래를 불로 데워 돌과 흙이 열을 저장하고 그 열이 천천히 위로 퍼져나가는 구조예요. 한국은 겨울이 추운 나라라 예전부터 이 방식으로 집을 데웠습니다. 그는 더 설명했습니다.
불을 한 번 떼면 열은 바닥을 타고 천천히 이동해 방 전체를 데웁니다. 열을 머금은 돌과 흙은 한참이 지나도 온기를 유지해주죠. 요즘은 전통 방식도 있지만 전기 패널이나 온수 파이프를 활용한 현대식 온돌도 많이 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곧장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핀란드 북부처럼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에서도 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집이 목조라 화재 위험이 커서 직접 불을 지피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핵심은 불이 아니라 열을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하는 구조입니다. 그 원리만 응용하면 전기, 온수 방식으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단열만 잘한다면 북구권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제 머릿속이 번개처럼 밝아졌습니다. 온돌의 원리를 우리 집에 적용하면 어떨까? 저는 바로 노트북을 꺼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불 대신 전기 히터 또는 온수관, 바닥 아래 열을 저장하는 석판 또는 세라믹, 단열층과 방화 설계, 마감은 목재 플로어 그대로 유지. 이 구조라면 화재 위험도 없고 바닥 전체가 천천히 데워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에 얼어붙은 설원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맨발로 뛰노는 따뜻한 바닥, 무릎을 감싸던 어머니가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보내는 모습을요. 그날 밤 저는 바로 작업장으로 가 온돌 실험을 위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핀란드 북부의 한국의 따뜻한 바닥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헬싱키에서 돌아가는 기차 안, 저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흰눈과 얼어붙은 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람회장에서 제가 느꼈던 그 따뜻한 바닥의 감촉이 아직도 발끝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온돌. 한국에서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난방 방식. 바닥 아래에 열을 품고 그 열이 온 방을 천천히 데워준다는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벽난로나 보일러의 난방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매년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바닥이 얼음장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돌아오자마자 저는 집으로 곧장 향했고 그날 밤부터 노트북을 켜고 온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한국어와 영어로 된 논문, 건축, 기술 자료, 다큐멘터리 영상들을 찾아보며 저는 밤을 새웠죠. 유튜브에는 한국의 전통 가옥이 겨울에도 따뜻하다는 리뷰 영상이 많았고 외국인들이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함이 몸 전체로 퍼진다라는 감탄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시도해야 할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은 주로 흙과 돌을 사용한 구조이고 바닥 아래 아궁이를 설치해 불을 지피는 방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 핀란드 북부의 주택은 대부분 목조 구조이고 바닥 아래 직접 불을 지핀다는 것은 화재 위험과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겨울이 길고 기온이 너무 낮아서 단순히 기술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 옆에 있는 낡은 창고를 실험실로 개조하자고요. 그 창고는 목조였고 이미 단열이 약해 겨울이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었기에 실패해도 비교적 위험 부담이 적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창고 내부의 바닥을 파내고 한국식 온돌 구조의 핵심인 열이 바닥 아래를 흐르며 저장되고 천천히 퍼지는 구조를 응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목조 주택의 안전을 고려해 직접 불을 지피는 아궁이를 사용하는 대신 온수관 혹은 전기 히터 라인을 바닥 아래에 설치한다. 그 위에 열전판 알루미늄 또는 구리판을 깔아 열이 균일하게 퍼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열이 저장될 수 있도록 석판 또는 세라믹 타일층을 설치해 열을 머금게 한다. 이 모든 구조 위에는 우수한 단열재를 설치해 열 손실을 막고 마지막으로 목재 마루로 마감해 핀란드 주택의 인테리어와도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고객의 집을 수리하러 다니고 저녁에는 이 실험실 바닥 공사를 위해 돌을 나르고
흙을 퍼내고 단열재를 깔고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는 밤이면 작업등을 켜고 혼자서 얼어붙은 땅을 뚫었습니다. 손끝은 금세 트고 옷가지에는 흙먼지와 단열재 조각이 묻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무릎을 감싸던 수건, 아이들이 담요 속에서 떨던 모습, 그리고 이웃 할머니의 냉골 침실을 떠올리며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실험용 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설계대로 온수관에 물을 돌려 열을 공급했고 내부에 작은 히터를 작동시켰습니다. 불이 완전히 올라오진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바닥 아래의 석판이 열을 머금기 시작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기대가 너무 컸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몇 분이 지나자 바닥 아래에서 은근한 따뜻함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조금씩 올라오는 온기. 제가 머리를 돌려 아이들의 방바닥에도 손을 가져다 대봤어요. 거기서도 미세하나마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가 효과가 있다. 다음 날 저는 가족 모두를 그 실험용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내와 두 딸은 쇼핑이나 공원 산책보다 더 흥미로운 듯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바닥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두 딸이 장난감을 바닥 위에 내려놓고 뛰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만지고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방바닥에 손을 얹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죠. 이 바닥이라면 겨울이 덜 두려울 것 같구나.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무력감, 내가 몫으로 수많은 집을 고쳤지만 제 가족을 이 추위에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그저 집 한켠 실험실 한 방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낀 따뜻함은 저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집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집 전체에 이 온돌 방식을 확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고, 더 나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방식을 설득하고 도입하게 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우선 우리 집 전체로 구조를 확장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이 작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작았지만 실제 생활 공간은 훨씬 넓고 복잡했습니다. 방 여러 개, 복도, 창문이 많은 구조였고 목조주택 특성상 열 손실이 더 컸습니다. 게다가 혹한이 계속되는 북부 환경임을 고려하면 단열과 열 저장 능력은 더 높아야 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첫 스케치를 다시 검토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예컨대 온열관의 배치가 중요했습니다. 바닥 전체에 고르게 열을 퍼뜨리기 위해서 배관 혹은 히터 라인의 간격, 열전판의 면적, 저장석의 두께, 단열층의 성능 등이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잘못 설계하면 바닥 일부만 따뜻하고 다른 부분은 여전히 냉기가 남을 수 있었고 그럴 경우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죠. 또한 목재 마루 아래에 열을 저장하는 석판층을 설치하면서도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방화 차단층을 넣어야 했습니다. 시공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계속된 폭설로 자재 운반이 어려웠고 마을 도로가 얼어붙어 트럭이 진입하기도 힘들었어요. 담당 전기기사도 바쁘다며 일정이 밀렸고 단열재 공급도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현장을 둘러보며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저녁엔 서류를 정리하고 다음 날 작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선 중도 포기는 있을 수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우리 집 전체에 온돌 방식이 설치됐습니다. 화로 대신 설치된 온수관이 작동되고 열전판 아래의 저장돌이 누적된 열기를 품기 시작했고 마루 아래에서 열이 올라왔어요. 어느 저녁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있는데 저는 바닥에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어요. 아내는 살짝 쑥스러워하면서도 손을 내밀었고 아이들은 슬리퍼를 벗고 바닥에 발바닥을 대봤죠.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와, 정말 따뜻하네.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니까 앉은 채로 책 읽는 것도 아이들이 맨발로 뛰는 것도 괜찮겠어.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겨울마다 추위에 맞서던 그 두 분이 이제는 바닥에 앉아도 무릎이 덜 시리고 두꺼운 잠옷이나 담요를 덜 덮고도 잠드셨습니다. 아이들은 담요에서 허물고 바닥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거실 전체가 온기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이 성공 뒤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방식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웃 몇 명에게 먼저 초청을 해서 저희 집에 와보라고 했고 그들은 바닥을 만져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라는 말이 나왔고 우리 집도 해봤으면 좋겠어라는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방식이 모두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주택이 낡았고 난방비가 부담인 상태였기에 바닥을 뜯고 공사를 해야 한다는 초기 비용과 공사 시간에 큰 부담을 느꼈어요. 어떤 이들은 벽난로로도 버티고 있는데 왜 또 공사를 해야 해?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어떤 분은 목조 주택의 바닥 밑에 열 저장층을 넣는 게 과연 안전할까? 라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런 이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제가 직접 숙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마을 외곽의 오래된 렌탈 숙소를 운영 중이었고 겨울이면 손님들이 난방 문제로 너무 춥다는 불만을 종종 얘기했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에게 우리 집처럼 하나의 방만이라도 온돌 방식으로 개조해보자고 말했고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숙소의 작은 방 하나를 뜯어내고 바닥 공사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파내고 단열재를 깔고 온수관 배치하고 저장돌과 철판을 설치하고 목재 마루로 마감했죠. 그 작업은 친구 숙소의 겨울 성수기 직전에 끝냈고 우리는 손님을 맞이했어요. 몇 주 후 숙소에 머물렀던 손님들의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서 밤새 푹 잤다. 난방비 걱정이 덜했다. 창문 닫고 있어도 발끝 시린 느낌이 없었다라는 리뷰가 늘어났어요.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뭔가 다르다는 말이 나왔고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호기심 어린 질문이 들렸어요. 그렇게 저는 마을의 추위를 바꿀 수 있는 작은 물결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우리 가족만이 아닌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 싶었죠. 제가 몫으로서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은 집을 고치는 것이었지만 이 온도를 통해 사람들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온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숙소방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손님들은 이런 따뜻함은 유럽에선 처음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게 정말 한국식 난방이냐며 놀라워했죠. 숙소를 운영하던 친구도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겨울에도 손님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해. 이건 진짜 변화야. 이 작은 변화는 곧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직접 설치까지 결심하는 가정은 많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 바닥을 만져보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부터 무릎 통증에 시달리던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제게 문의를 해왔고 저는 자세히 설명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항상 작은 충돌과 오해가 따라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 중 한 분이 마을 회의 중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온돌이라는 거 한국 사람들은 다 친절해서 그걸 쓰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너무 낯설고 위험하게만 느껴져.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은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한국식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과 편견은 단순한 시공 능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닥을 뜯고 설치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겠어. 우리 집은 벽난로로도 괜찮은데 굳이 위험하게 바닥을 데워야 해. 그날 밤 저는 괜히 괘씸한 기분도 들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이만큼 애써서 새로운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의 겨울을 바꿔보려 하는데 왜 이렇게 쉽게 의심받고 반감을 사야 할까? 그러던 중 제게 한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보라가 거셌습니다. 작업 도중 갑자기 저희 집 온돌 시스템 중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바닥 구역이 전처럼 고르게 데워지지 않고 열 분포가 불균형해졌던 거죠.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방에서 춥다고 하던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저는 즉시 문제를 점검했고 확인 결과 온수관 일부의 공기가 차면서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막힌 상태였습니다. 초기에 설계한 순환 구조에서 미세한 오차가 발생한 것이었죠. 사실 일반적인 보일러 시스템이라면 쉽게 해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설계한 방식은 온돌 원리를 응용한 것이기에 보다 정교한 열 흐름과 밀폐 구조를 필요로 했습니다. 밤새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파이프의 기울기를 수정하고 압력 밸브를 조정하고 다시 순환 흐름을 측정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구조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이해와 응용이 필요한 문화적 기술이구나.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다시 따뜻한 바닥에서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단단한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진정성 있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온돌은 좋아요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변화와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설계도 틀렸고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해결 방법도 함께 찾았어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우리처럼 추운 곳에서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조용히 저를 찾아온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타. 늘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거실 바닥에 앉더니 한참을 그냥 손바닥으로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이 온기 나도 좀 느껴보고 싶군. 우리 손자에게도 이런 따뜻한 방이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그간의 의심, 외면,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온돌이 단지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이 추운 나라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마을 행사 때 벌어졌습니다. 겨울철 축제가 열리던 날 제가 직접 부스를 하나 만들어 작은 온돌 체험 부스를 설치했어요. 2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바닥에 손을 대본 아이들과 어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나는 열이라고. 이건 그냥 마법 같네. 어떤 사람은 바닥에 누워보기도 했고 어떤 이는 자신도 해보고 싶다고 제 연락처를 적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을의 몇몇 가정에서 본격적인 온돌 설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 집의 구조와 생활 방식에 맞춰 맞춤형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온돌이라는 것이 단지 따뜻한 바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만드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온돌 체험 부스 이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바닥에 앉아 놀고 어르신들이 조용히 손바닥으로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던 그 모습은 마치 무언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온기에서 무언가 진짜 따뜻한 무언가를 느낀 것이었죠. 그 후 몇 달간 저는 마을 여러 집에 온돌을 시공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방 하나로 시작했지만 점차 거실과 침실까지 확장해 달라는 요청이 생겨났고 심지어 마을 회관의 일부 공간도 온돌식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걸 수백 년 전부터 생각해낸 거야? 바닥이 따뜻하니까 무릎이 아픈 것도 덜한 것 같아. 아이들이 맨발로 돌아다녀도 괜찮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무릎 통증을 호소하던 노인들은 따뜻한 바닥에서 자고 난 뒤 통증이 줄었다고 했고 난방비로 고민하던 젊은 부부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 보일러를 3개 틀 필요가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처럼 아버지가 괜찮다며 이불을 덮고 버티시지 않아도 되었고 어머니는 무릎을 움켜쥐지 않고도 거실을 걸어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딸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들고 바닥 위에서 노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아내는 밤마다 아이들이 이불을 걷어차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온돌이 단지 바닥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어쩌면 수천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면서 가족 간의 온기를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분 중 한 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손을 대보시던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계셨고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야. 어린 시절엔 벽난로 하나에 의지했는데 이건 전혀 다르구나.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무릎이 시리지 않다는 것이, 자식들 손 빌리지 않고도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그 말은 저에게 있어 그 어떤 시공비나 작업 성공보다 더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마을의 온돌 설치 사례를 정리해 핀란드 내 다른 극한 지역 커뮤니티에도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흥미로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 라며 관심을 보였죠. 어떤 언론사는 인터뷰를 요청했고 핀란드 건축 잡지에서는 한국 온돌, 북유럽의 새로운 난방 대안을 제시하다라는 기사로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타피오, 그저 목수였던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가족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여전히 목수입니다. 나무를 다루고 집을 고치고 벽을 손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구조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한다고 느낍니다. 온돌은 단지 열을 전달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이 작은 마을의 불과 몇 채의 집에서 시작된 변화는 언젠가 핀란드 북부 전체로 퍼질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집은 벽난로나 보일러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 온돌이라는 한국의 지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선택지는 단지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겨울을 이겨내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거실엔 딸아이들이 맨발로 장난을 치고 있었고 아버지는 담요 한 장 없이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며 말했죠. 우리 집 겨울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 몰랐어.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돌의 온기는 단순한 열이 아니라 걱정을 녹이고 마음을 데우는 힘이라는 걸요. 저는 오늘도 다른 집의 바닥 아래를 살펴보고 열이 새는 곳은 없는지 가족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점검합니다. 이제는 제게 그저 일이 아니라 사명처럼 느껴지니까요. 한국의 온도를 알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제 삶에, 제 마을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있어 인생 최고의 행운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토록 자부심을 느끼게 될 줄, 그리고 이 작은 기술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한국의 온돌은 제게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겨울을 따뜻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자 사람들을 서로 더 가까이 있게 해주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는 핀란드의 땅 위에도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따뜻함을 나누고자 했던 한 사람의 노력과 한국의 전통 기술인 온돌이 문화와 국경을 넘어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따뜻함은 기술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보신 영상은 어떠셨는지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마음 따뜻하고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